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금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시바 시기로 일본 신임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셔틀 외교를 굳게 이어가자는 뜻을 전했고 이시바 총리는 복원된 양국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라오스에서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 반갑게 인사합니다.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첫 한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 9일 만으로 해외 정상과의 양자회담은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두 정상은 먼저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년 만에 복원된 양국 관계를 셔틀 외교를 통해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셔틀 외교를 포함한 활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한일 관계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에 공감하며 기시다 전임 총리가 개선시킨 양국 관계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계속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現下の戦略環境の下、日本と韓国の緊密な連携は地域の平和と安定のためにも極めて重要であります。 두 정상은 양자회담에 앞서 아세안 플러스 3, 아세안과 한일중 정상회의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과 최고 수준인 협력 관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는데 비로소 한일중 모두 아세안과 최고의 파트너십을 완성했다며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플러스 3, 미국, 러시아 등 18개 국가가 참가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끝으로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KTV 최영은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올리며 통화 긴축 기조에 나선 뒤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인데요.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2021년 8월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이후 이어온 긴축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한 끝에 정책 방향을 바꾼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처음으로 1%대로 내려왔습니다. 물가 안정세가 뚜렷해지고 마지막 장애물이던 가계부채 문제까지 완화되자 금리 인하로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실질금리 측면의 통화 긴축 정도가 강화되고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금리 인하를 통해 긴축 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금통위는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으로 높은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했던 대출자들의 숨통이 한결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3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금통위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와 관련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성장에 대해선 불확실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내수 회복세는 아직 더딘 모습으로 향후 성장 경로는 내수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와 IT 수출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 정책은 물가,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변수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을 신중히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에 쾌거를 안았습니다. 아시아 여성이 123년 역사의 노벨문학상을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올해 노벨문학상 주인공은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이었습니다. 한국 첫 노벨문학상의 쾌거입니다. 스웨덴 할리모는 한 작가를 현대 산문의 혁신가라고 평가하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For her intense poetic prose that confronts historical traumas and exposes the fragility of human life.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지난 200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24년 만입니다. 아시아 여성이 123년 역사의 노벨문학상을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작가는 노벨위원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놀랍고 영광스럽다며 아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 작가는 지난 2016년 소설 채식주의자로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부커상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로 프랑스 4대 문학상인 메디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한 작가는 소설 소년이 온다로 5.18 민주화 운동을,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는 제주 4.3 사건을 다루는 등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문학적으로 승화했습니다.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대한민국 문학사상 위대한 업적이자 온 국민이 기뻐할 국가적 경사라며 축하를 보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우리 돈으로 약 13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상금과 메달, 증서가 수여됩니다.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립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